생활관 간사들은 학생을 보면 몇 학년 학생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고 한다. 생활관에서 지낸 횟수만큼 학생들의 인격적 성숙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벌이는 생활관 8호관 건축 캠페인에서 경영경제학부 박을용 교수는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경제학 용어로 적정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 규모가 작아도 학생 수가 5,000명이 넘어야 학교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학생 수는 3,000여 명입니다. 한동대의 경쟁률은 해마다 입학하고 싶어야 하는 학생들로 매우 높지만 한 학생당 1,000만 원 이상 투자되어야 하는 생활관을 현재로서는 더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 학교는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관 입주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더 늘리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들은 전교생의 생활관 수용 비율이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동대는 80%로 우리나라에서 포항공대를 제외하고 사립대학으로선 생활관 수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개교 이전에 학교법인 모체기업이 사고로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총장님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비전을 품고 돈이 펑펑 들어갈 프로그램을 겁없이 세웠습니다. 전교생 생활관 입주가 바로 그런 것이죠.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혼전 순결이 무시되며 이혼이 급증하는 혼탁한 이 시대에 한동대 학생들이야말로 앞으로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대는 생활관에서의 인성교육을 더욱 중시합니다. 생활관 25시 개똥 때문에 어젯밤 새벽 2시 3호관 건물의 소등 상태를 점검했다. 1층 휴게실 스위치 옆에 이명길 개똥이라고 쓰여있는 낙서를 보게 되었다. 어쩜 이럴 수가? 그 순간 지금까지 모든 보람이 사라지고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글 옆에 메모를 남겼다. 이 글을 남긴 학생에게 어떤 이유든 마음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준다면 이 낙서를 지워주세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마음껏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만 주중에는 밤 11시 30분이면 소등과 함께 텔레비전을 끈다. 소등 후에 텔레비전 소리는 어느 때보다 훨씬 시끄럽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글을 남긴 학생은 텔레비전을 못 보게 된 학생이 아닐까 생각했다. 한창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중간에 일어서야 한다면 누구나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며 조용히 쉬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이 생활관 수칙은 꼭 지켜야 했다. 생활관 간사의 하루는 새벽 1시에 끝이 날 때가 많다. 간사들의 유일한 휴식 시간은 2주에 한 번 쉬는 날이다. 간사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상담자 역할도 한다. 생활관 수칙을 어겼을 때 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벌점을 감수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부당하다고 따지며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들먹이고 상황을 합리화하고 역설하려는 학생. 당신은 뭔데 우리 성인들의 사생활을 간섭하느냐며 대드는 학생. 뒤에서 욕하는 학생 등 가지각색이다. 남자 간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불끈할 때도 있다. 간사들은 밤 11시 출입 통제 시간이 되면 각 호관별 인원 점검을 한다. 학생들이 경비실을 피해 나갔다는 이야기, 창문으로 들어오다가 들킨 학생, 남녀 학생이 천마지 쪽으로 가는 걸 보았다는 전화, 몇 호관에서 시끄럽게 악기 소리가 난다는 전화, 밤늦도록 많은 학생들이 교정을 어슬렁거린다는 교수님의 전화, 생활관 내부가 소등이 안 된 채 대낮처럼 밝다는 전화. 이런 전화에 힘이 빠져나간 간사들은 새벽바람을 맞으며 천마지로 운동장으로 분주히 뛰어다닌다. 학생들의 비행이 마치 간사들의 책임인 양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왜 그리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그치지 않는지, 출입통제 시간을 없애달라는 끊임없는 학생들의 요구들, 소등을 없애달라는 요구들, 아무리 설명해도 되풀이되는 대화의 쳇바퀴. 이런 대화가
용납과 이해로 바뀌리라는 소망에 참고 인내한다. 새벽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인원 점검에 빠진 학생이 만취되어 들어오면 방으로 업어서 침대에 눕혀놓기도 하고, 응급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돌아올 때도 있다. 몰래 들어오다 들킨 학생, 경비 아저씨와 입씨름하고 있다는 정갈에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어느 비오는 날 기도실에서 한 학생이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적이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마음이 무척 힘든 학생이었다. 그 학생의 사연을 들으며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니 새벽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이런 새벽을 보낸 날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교정을 오가는 학생들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 고백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오니 도와주소서. 이명길 개똥이라고 쓴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언제 사라졌는지 그 벽에 쓴 글씨가 깨끗이 지워졌음을 또한 감사드린다. 생활관 간사 이명길. 소수의 첫 졸업생들이지만 그들이 있는 직장이나 군대 또는 대학원에서 그들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에도 한동대의 명성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새 한동대가 한국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학교라는 소문이 났다. 포항 한동대 졸업생들 대기업 대거 입사 경사. 개교한 지 7년, 한 해 입학 정원 600명에 불과한 지방의 한 작은 대학 학생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무더기로 입사했다. 지방대학들은 그동안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 학생들에게는 입사 원서 제출조차 막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와 이 대학의 성공은 더욱 돋보인다. 한동대 측은 지방대에서 이처럼 대기업에 무더기 취직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축제 분위기다. 김영길 총장은 취직 후 재교육이 필요 없도록 철저하게 실무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해온 것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이래 무학부제를 고수해왔다. 전공 선택은 2학년 2학기에 한다. 졸업할 때쯤이면 모든 학생이 영어와 컴퓨터, 한자, 전공 실무 4가지에 능통하도록 한다. 수업은 철저한 프로젝트 위주다. 전산전자과학부 등 일부는 전공 수업의 5에서 80%를 영어로만 진행해 오고 있다.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시험 감독이 없는 양심시험제, 담임교수제 등 독특하다. 작지만 독특한 대학이라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한동대는 전국 상위 5% 안팎의 우수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전산전자과학부 정소영의 경우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다. 정 씨는 수업의 절반을 영어로 했고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을 해와서 업무에 대해 별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기계제어 시스템 학부 장원혁 씨는 졸업생 모두 졸업 논문을 영어로 작성했다며 무감독 시험에서 알 수 있듯 학부 공부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졸업 때 타 대학보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한동대 졸업생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사팀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한동대 출신 학생들에 대해 능력은 물론이고 성실성, 팀워크 등 평판이 너무 좋다. 그렇다고 선발 과정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없고 어학, 직무 적정성 검사, 면접 공개, 경쟁 과정을 거쳐 엄격히 선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졸업 예정자뿐 아니라 한동대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학부 출신 10명도 채용했다. 양금만 기자, 조선일보 2002년 12월 26일자.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학교. 3년 전이었다. 국내 신입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동대가 어디 있는 학교야? 였다. 나는 포항이 고향인지라 한동대를 알고 있어서 아주 좋은 학교라고 말했지만 모두들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한동대의 위상은 한마디로 놀랍다. 이제는 서류 전형을 할 때 한동대라는 글이 보이면
전공이 아주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통과가 된다. 게다가 한마디씩 하는 말은 된 사람이 많은 학교라는 것이다. 물론 먼저 입사한 선배들의 성실한 모습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겠지만 그런 훌륭한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한동대의 이념과 비전이 지금의 한동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작년 채용을 위해 미국에서 2명의 한동대 출신을 동시에 만난 적이 있다.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라 본인들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한 명은 추교신이란 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진환이란 학생이었다. 이 두 사람은 면접 시간대가 달라 서로 만나지는 못했다. 면담을 하면서 앞 사람에게 넌지시 뒤에도 한동대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보았다. 면접의 특성상 비슷한 전공의 면접을 볼 경우 한 명이 합격을 하면 다른 한 명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대개 그저 그래요 라든가 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별로라며 얼버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가 숨도 안 쉬고 하는 말, 그 친구 참 대단한 친구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뒤에 친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작은 일이었지만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친구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명은 입사를 했고 또 한 명은 5월 졸업 후에 입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한동대가 만들어가야 할 거대한 비전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그리 보잘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세월이 흘렀을 때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건 같이 일해보고 싶고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훌륭한 학교가 되리라 믿는다. 삼성전자 인사팀 대리.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이유. 저는 졸업생 김석중 아비 김용준입니다. 지난 9월 16일 주일에 효암치풀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총장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동대 캠퍼스에 서면 언제나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옵니다. 희망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대학에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몸으로도 느낍니다. 올해 졸업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하나님의 대학에서 잘 양육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는 아들이 모교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입니다. 셋째는 좋은 대학은 교수, 학생, 동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교수님들과 후배들의 연구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넷째는 아직 학교의 역사가 짧지만 졸업생 모두 자신을 키워준 학교에 대한 보답으로 조금씩이라도 학교에 기부하는 전통이 세워졌으면 해서입니다. 추신, 유학 간 아들 녀석은 한동대의 좋은 영어 교육과 인성교육 덕택으로 전공 과목도 잘 따라갈 뿐 아니라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석중이가 생물식품공학부에서 1등을 하던 학생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001년 한동 학부모 김용준 올림.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며 학교에 다녀온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내게 쪽지를 내밀었다. 총장님, 오늘 입으신 의상이 나이트클럽 DJ 같아 보입니다. 20살은 젊어 보이네요. 총장님의 손길이 닿은 제 머리 오직 주님만 위해서 쓰겠습니다. 96학번 김동국 올림. 오랜만에 만난 이홍순 장로님은 잊을 수 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총장님,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배출되지 않으면 그 인재 양성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대는 또 하나의 평범한 세상대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짐을 꾸리고 떠나는 날이라 라오스에 대한 애착이 더욱 깊어지는 밤입니다. 함께 웃었던 학생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한다고 메콩강에서 갓 잡은 통통한 붕어 3마리를 숯불에 구워 올리고 상추와 이곳 야채를 갖은 양념으로 묻혀서 마룻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먹습니다. 한 친구는 제 곁에서 생선의 뼈를 갈라내
하얀 살을 쌈에다 올려줍니다. 한 녀석은 상추쌈에 올려 먹는 국수 가닥을 연신 자르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그렇게 저의 마지막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감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지,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오스의 가난하지만 선하고 순수한 이들만큼이나 총장님과 한동의 모든 교수님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 또한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동에 헌신하신 선생님들이야말로 마땅히 대접받으실 분들이니까요.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배운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라 했으니 정직하려 했고, 성실하라 했으니 성실하려고 했었습니다. 원식을 비껴가지 않는 융통성 없는 제 고지식한 태도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다시 단순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곳 코이카 소장님께서도 제 보고서에 성실하고 유능하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전 한동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동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갈 때입니다. 총장님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라오스에서 96학번 졸업생 유재흥 인사드립니다.